어떤 지문 구조는 앞에 도입부에서 뭔가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반전되는 문장 구조는 우리가 교재에서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좀 깊게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역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역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리딩 수업 할 때마다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역접이라고 하는 게 뭐야? 글의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걸까? 아니면 한번 반전을 해주는 걸까? 반전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보잖아. 그러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틀어줄 때 그때부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지문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에서 한번 틀어서 주제문이 어떻게 가는지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부터 보시면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이나 잘못된 경향에 대해서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입부에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일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누가 동사일까? Suppose.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목적어가 어디인지 찾을 수 있어요?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대절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to keep busy 이거 어떻게 해석해 줄까? 벌들을 유지하는. 그렇지. 벌들을 키우기 위해서 동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었고 문장의 주어 동사 한번 끊어볼 수 있을까요? 누가 주어일까? it은? 가주어. 진짜 주어가 누구일까요? To have a large burden in the country. 시골에 커다란 정원을 가지는 것이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도입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suppose 생각합니다. 뭐라고? 벌을 키우기 위해서 시골에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얘들아, 이런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 A가 하고 싶은 말일까? 이 질문에서?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 다음 주제문을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접의 연결사인 but 하지만 this is a mistake.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문장이 지문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벌을 키우기 위해서 큰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안 필요하다라는 거야? 안 필요하다라는 맥락을 잡고 가면 성공한 거야. 이해됐죠? 그럼 주제를 찾은 거예요. 길게 볼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봐볼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경향이나 사실이 이러한데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선 아니야. 이렇게 트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입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colds and flu, regular exercise may be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 자, if 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자. if 절에 누가 주어인지 찾을 수 있나요? You, 당신이 누가 동사일까요? want,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원한다면 얘들아? 감기와 감에 감염되는 것을 너 자신 스스로 보호하기. 잘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yourself, 너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까지가 부사절이죠. 주절의 주어는 누가 될까요?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이 누가 동사? Maybe, 뭐일지도 모릅니다. Ultimate immunity booster, 뭘까요? 궁극적인 immunity, 면역체계, 면역계 booster, 촉진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야. 자, 말을 어렵게 했지만 머릿속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도입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감기하고 독감 안 걸리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좋아 안 좋아? 좋아라는 이야기를 도입부에서 해준 거야. 근데 주제문에서 하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틀겠죠. 하지만 when you feel sick, the story changes. 자, 네가 뭐 할 때? 그치. 네가 아플 때 주절의 주어는 누구지? The story, 이야기가 바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플 때는 규칙적인 운동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아플 때는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이 해롭구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맥락을 잡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것보다 이 지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맥락은 뭐냐면 얘들아 도입과 주제문이 또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랬다? 근데 현재는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야. 자 도입부 보시면 Water is the ultimate commons에서 누가 주어일까 얘들아? Water, 물은 누가 동사? is 뭐뭐입니다. 자 물이 뭐예요? 궁극적인 흔한 맞아. commons는 공통제야.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 있지. 그래서 토크 외역을 해보면 물은 궁극적인 공용 자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물은 같이 쓰는 거지. Once water courses in boundaries and the idea of protecting water was considered silly. 여기서 once라고 하는 건 그냥 부사입니다. 한때 이런 뜻이죠. 과거 한때 누가 여기서 다시 주어일까? Water courses, 그치? Water courses는 물이 가는 길 정도, 그러니까 수로가 되겠죠. 수로는 seemed 뭐뭐한 것처럼 보였어요. boundless가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boundless 무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무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and 그리고 다시 누가 주어가 될까, 얘들아? The idea of protecting water. 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가 동사? wa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silly.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물을 보호한다라는 게 과거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 거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주제문에서 또 but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rules change. 규칙은 바뀌었어요. 편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야? 안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맥락을 잡고 가면 되는 거야. Time and again, communities have studied water system and refined wise use.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communities니까 community, 지역사회는 have studied, 연구해 왔습니다. Water systems니까 뭐 급수 체계, 뭐 물의 체계니까 급수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and redefined, 재정립해왔습니다. wise use니까 현명한 사용을 재정립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 세고 넘쳤는데 뭘 그걸 보호하고 아꼈어? 이랬는데 아니야, 물 아꼈어야 돼. 이렇게 현재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주제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이 앞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었어. 문제풀이가 생각보다 얼마나 쉬운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애들아 도입 후에 뭐라 설명을 해주고 주제문에서 한번 트는 거였지. 하지만 아니야, 그게 주제문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ut, however 이런 식으로 연결사를 정확하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연결사가 없이 역접의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도입부 갈게요. Only a generation or two ago, mentioning the word algorithms would have drawn a blank from most people. 자, only a generation or two ago. 여기까지는 아직 문장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generation은 세대니까? 맞아. 한 세대, 뭐 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누가 다시 주어일까? mentioning the word algorithms까지가 주어가 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누가 동사? would have drawn 가져오곤 했대요. 뭐야? 빈칸에 가져온 거니까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야. From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과거에는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안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안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 문장 볼게. Today algorithms appear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today 오늘날에 누가 다시 주어입니까? 알고리즘은 누가 주어? 동사? appear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모든 분야. 어디에 모든 분야일까? civilization. 그렇지, 문명사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however, but 이런 게 없지만 도입부는 알고리즘 안 중요했어. 그런데 현재로 오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어? 중요해졌어를 알고 가면 되는 거야. 한 문장만 더 해볼까? They connected to everyday life. 그러니까 누가 다시 주어? They. 그것들은 누가 동사일까요? Are connec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To everyday life. 그치?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갖고 왔고 오늘의 키워드는
하지만 역적이라고 오늘의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입부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도입부라고 하는 건 시작은 해줘야 되니까 한 문장 던지긴 던지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상 주제문의 핵심어과 관련된 정보이긴 하지만 주제문과 어떻게 되는 애요? 역적의 구조는 그치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반대되는 내용인 거야. 도입부하고 주제문은 반대되는 내용인 거야. 그런 형태로 쓰여있는 지문들이 꽤 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1번 유형이 아까 도입부하고 주제문을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저거 같이 해봅시다. 자, 도입부. Many people suppose that to keep things it is necessary to have a less burden in the country.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벌을 키우기 위해서 벌을 키우기 위해선 시골에 큰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거기 해석 같이 한번 써주시면 돼요. 거기 여기 빵꾸 뚫려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이 해석 이렇게 해서 빵꾸 뚫어놓은 거 있잖아. 거기다 해석을 같이 써주면 돼. 하고 실제하고 싶은 말은 여기였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은 실수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은 얘였어. 거기에 대한 풀이를 더 저하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문은 사실 또는 바람직한 경향에 서술합니다. 도입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뭐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교? 거꾸로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지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벌 키우려면 시골에 큰 정원 필요해. 근데 주제문은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거지. 모의고사는 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끝까지 읽으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를 얼마나 조금만 읽어도 지문을 얼마나 짧게 읽고도 시간을 단축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문 밑에 보시면 일단 새끼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의 주제문의 밑줄을 그으세요. 나가는 새끼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글의 주제문을 찾으라는 거겠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It might seem that praising your child's intelligence or talent would boost his self-esteem and motivate him. 이 문장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장 구조 파악이 가능하세요? 누가 주어인지 찾을 수 있을까? 힌트 드리면 it은 가장 좋아요. 그럼 진짜 조가 누굴까요? 됐죠. 맞아, 대절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큰 문장 구조를 보면 대절한 것처럼 might seem 보일지도 모릅니다. 문장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럼 대절에 대해서 주어 동사를 제가 다시 한번 끊어볼게요. 대절의 주어는 누굴까요? 여긴 좀 할만할 것 같아요. Praising your child's intelligence or talent. 까지가 주어겠지. 칭찬하는 것은 너의 아이의 intelligence 지능이나 or talent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은 would boost니까 증진시켜줄지도 몰라. His self-esteem 그의 자존감을 증진시켜주고 and motivate him 그를 동기부여시켜주는 것처럼 might seem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뉘앙스가 보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시작된 거는 아이들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좋다는 소리 하려는 걸까? 안 좋다라는 소리 하려는 걸까? 안 좋다라는 소리를 하려는 거겠지. 기다렸다는 뜻이 뒷줄에 나와요. But it turns out that this sort of praise backfires. But 하지만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알잖아.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주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지. 그럼 이 문장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일까? 마찬가지 it은 가짜 주어예요. 그럼 진짜 주어가 누구일까? 그렇지. 대절이라는 것이 turns out 밝혀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대절의 주어 동사 또 끊어보자. 대절의 주어가 누구일까? The sort of praise. 그치. 이러한 종류의 칭찬이 누가 동사? backfires.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turns out 밝혀진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아이들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이러한 종류의 칭찬으로 받은 거겠지. 바로 이야기를 해줬네. 그러면 주제문은 얘들아 아이들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좋다야 안 좋다야? 안 좋죠. 안 좋다야. 그러면 우리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야. 1번에 윗글의 주제문의 밑줄을 그으세요의 주제문은 누구였을까? 우리 찾았잖아. 맞아. 법부터 여기에다 일단 밑줄 한번 치자. 얘가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주제문은 요거야. 이게 1번에 해당하는 문제풀이인 거죠. 주제문은 지금 얘인 거지. 1에 해당하는 거. 역접의 접속사가 나온 요 문장이 주제문이었어 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 지금 이 긴 지문에서 딸랑 두 줄 읽었거든. 근데 문제 풀 수 있다.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뭐 5번. 5번. 5위 버전이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있으면 바보는 거야. 왜? 뒤로 갈수록 말을 점점 많이 하니까 산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핵심만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문제만 조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한 문제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발제가 된 겁니다. 자, 문제 유형은 같아요. 윗글의 주제문의 밑줄을 그으세요. 윗글의 밑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Shopping for new gadgets, clothes, or just random junk can turn into a hobby in itself. 어디까지가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캔 앞까지. 맞아요. 쇼핑하는 것은 뭐를 새로운 기기를 쇼핑하거나 아니면 옷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just random junk라고 하는 건 그냥 무작위로 junk는 쓰레기긴 하지만 쓸모없는 것을 쇼핑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했지만 그냥 쇼핑하는 것은 누가 동사일까? Can turn. Can turn into 그렇지 바뀔 수 있습니다. 뭐로 바뀔 수 있대요? 취미. 허비 맞아 취미 in itself 그 자체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사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취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알았어 좀 더 읽어보자. If you'd rather save your money, try finding pleasure in creating things rather than buying things. 자, if부터 부사절까지만 한번 if부터 컴마 부사절만 한번 볼게. 이때 주어가 누구일까? You 당신이 누가 동사? would rather save까지겠지. 당신의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한번 트네. 쇼핑은 취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너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주절에 주어 보이셈? Try finding pleasure. 주절에 주어 보여? 아니 없지. 주어 없고 뭐부터 있어? 동사. 동사부터 있어. 그럼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이런 문장 우리가 뭐라 그랬더라? 명령문. Try finding 찾으려고 시도해봐. 뭐를 찾으려고 시도해보래? pleasure. 기쁨. 뭐 하는 데서? 창의력인. 그치? In creating things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봐. 뭐 하기보다? 사는 물건을 사는. 그렇지. Rather than buy things,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 물건을 만드는 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역접의 접속사 뒤에 나온 주제문들이 찾고 있는 유형이긴 한데요. 한 가지 더 있어. 명령문이 나오면 걔도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단어를 외워라! 이렇게 하면 그 중요한 말일까 안 중요한 말일까? 중요한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문에서도 뭔가 명령문이 등장하잖아요. 걔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얘들아 물건을 사라는 거야? 물건을 만들라는 거야? 만들라는 것 같아.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We get the same kind of satisfaction from making things that we do from buying things. 누가 다시 주어일까요? 우리는 누가 동사? get 얻을 수 있습니다.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같은 종류의 satisfaction 만족감을 주었어. 뭐 하는 걸로부터?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뒤에 나와 있는 that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계대명사절인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 관계대명사는 앞에 무언가 꾸며주고 있는 선행사가 필요하지 얘들아. 근데 그 선행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면 바로 앞에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from making things라고 하는 건 얘 지금 전치사구에 things가 엮여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thing을 선행사로 안 받아도 돼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건 띄고 그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얘가 satisfaction에 붙어 있어야지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뭐와 같은?
with from buying things. 물건을 사는 데서부터 오는 얻는 같은 만족감을 mak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도 주제가 물건을 살아야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러면 밑에 한번 가보자. 밑글에 주제문에 밑줄을 그으세요라고 했는데 주제문 어디다가 밑줄 칠까? if부터 맞아. 여기 문장이었겠죠. 여기. 두 번째, 밑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물건 만들어라. 뭘까? 그렇지. Why creating things is better than shopping? 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쇼핑보다 더 나은가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긴 지문에 우리가 3줄 반 정도 읽었는데 충분히 주제문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거든요. It might seem that praising your child's intelligence or talent improves their self-esteem and motivates them.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대절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대절이 너희 아이들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그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를 동기부여시켜주는 것처럼 might seem 보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해석할 수 있겠죠. 대절의 해석은 이러한 종류의 칭찬이 backfires,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밝혀진다. 실제로는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주제는 얘다. 자, 풀이 한번 가볼게요. 도입부와 역접으로 연결된 주제문에서 뭐와 뭐에 대한 칭찬에 역효과가 있다고 서술을 했었죠? 아이의 지능이나 맞아. 재능. 그렇지. 아이의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에 역효과가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뒤는 안 읽었거든요. 근데 뒤는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그 내용과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부사항을 실험 결과를 제시해서 역효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져가고 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우리는 이 길고 길었던 실험 결과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숙제는 간단해요. 이 연습문제 2까지만 정했기 때문에 연습문제 2에 해당하는 거 해석과 풀이까지만